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티타임 오늘은 아쉬운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4년간 함께했던 이 방송 티타임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티타임은 이 한국의 IT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티타임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되짚어봅니다. 자, 저와 함께 마지막 티타임 출발하시죠. 티타임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여러분들 때문이다. 네. 시청률이 어디가 더 높았어요? 왜 책임을 우리 패널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열과 반복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눈물이. 이제 박수 칠 게 떠나라고? 정말 거의 한 300개에 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300개로 저희가, 했어요? 네. 6개에서 1년 정도 앞서서 이런 트렌드들을 좀 이야기들을 나눴었고 너무 전문가들을 빨리 모셔서 했어요. 너무 아쉬웠던 게 맨날 미국 같은 그런 컨퍼런스나 이렇게 좋은 거 있으시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데려간다는 건 몇 번을 얘기하시고. 네, 티타임 마지막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합니다. 김정철 노한구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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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원석 검정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올림픽 때문에 3주를 쉬었어요. 그렇죠. 3주를 쉬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이 됐어요. 네, 티타임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책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때문이다. 네. 시청률이 안 나와서 시청률이 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그 1조랑 2조랑 시청률이 어디가 더 높았어요? 제가 봤을 때 나 50보 100보였어요. 최 기자님의 논리 휩쓸리면 안 돼요. 왜 책임을 우리 패널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열과 반복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한국 IT 업계 현실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 편집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티타임 테크수다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는 거창합니다. 한국의 IT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필요한가? 우리가. 티타임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 하지 티타임이 마세요. 필요한데 이미 뭐 티타임은 그러니까 이불 소리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지금 이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죠. 네. 눈물이. 뭐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슬픈 날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서 진짜 오늘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각종 4가지 정도의 어떤 이슈를 한번 던져볼 텐데, 자, 첫 번째, 자, 어떤 얘기입니까? 자, 더 이상 한국형이라는 단어는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먼저 꺼냈었고요. 한국형. 멋진 주제입니다. 예. 아니, 한국형 좋은 말인데 왜 그러세요? 한국은 약간 IT계의 갈라파고스다. 말 그대로 좀 갇혀있는 테두리 같은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뒤쳐져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뭔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기업 주도가 아니라 항상 정부 주도로 언제나 제도가 들어갔단 말이죠. 선배들은 아실 텐데 K-DOS 혹시 기억하세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 되게 웃기다. 죄송합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K-DOS라고 한국형 운영체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지었던 게 K-DOS였죠.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건데 그걸 한글로 좀 바꿔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보자라는 도스 프로그램인데 그렇군요. 그냥 뭐 흐지부지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예. 최근에 또 포켓몬고도 있죠, 또. 그렇죠. 뭐 알파고부터 시작을 해서 포켓몬고 한국형 뭐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뽀로로고? 네, 뽀로로고? 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닌텐도 전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명텐도. 명텐도. 이렇게 명텐도가 실제로 시장에 출시된 건 아니고 네. MB가 그 일본의 닌텐도 게임기를 딱 보더니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나요? 라고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명텐도가 됐어요. 이명박의 닌텐도 해가지고. 중요한 멘트가 나왔어요. 항상 문제가 우리는 이런 게 없나? 항상 여기서 맞아요.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형이라는 이 단어를 주로 누군가 사용을 했냐라고 봤더니 정부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공식 발표 자료에서 한국형이라는 키워드가 2271건이 나왔고요. 2008년 이전에는 12년 동안 한국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게 200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0배 이상 한 8년 동안 최근에 2000여 건이 등장을 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한국형이라는 의미가 외국과 다르게 우리만의 뭐다 이런 어떤 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외국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990년대 중국산 제품은 다 쓸모없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최근에 샤오미나
화웨이 이런 제품들 나오면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바뀐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한류 문화, 뭐 K-팝, 게임, 뭐 웹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한국형 안 붙어요. 자연스럽게 글로벌에서 그 경쟁력을 알아나가게 되는 단계인 거죠. 유명한 일화잖아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삼성으로 제안이 먼저 들어갔었다라는 일화. 하지만 삼성이 그걸 거절을 했죠. 그걸 좀 기준 자체를 한국형으로 묶을 게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서 그 흐름을 좀 읽는 시선들을 좀 인정을 해주고 경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좀 더 옳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예. 야, 정말 말이죠. 그 IT 관련돼서 이렇게 막 떠들 수 있는 방송이 티타임밖에 없는데 아쉽네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도한구 기자가 말이죠. 또 이거 거대한 거 또 주제를 갖고 왔어요? 간단합니까?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의 중요성을 뭐 강조를 하는데 여전히 가치를 인정을 잘 안 하는 사회거든요. 아, 그런가요? 소프트웨어는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만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애플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 제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를 잘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중요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하고 일용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저희 고향에 가면 유아단지가 있었는데 굴뚝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니, 세운 거죠.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쪽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에이. 여기 무슨 영어로 돼 있는 박스에 무슨 액체가 있는 거야. 근데 저기 뭔가 했더니 시멘트보다 더 단단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유럽 회사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시멘트는 하드웨어고, 네, 그렇죠. 어떻게 그 유럽 회사가 그렇죠, 만든 그렇죠. 강력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 100% 동의하는 부분이 그 중국 샤오미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오포라든지 스마트폰 굉장히 잘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자국 그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인데 이제 거의 뭐 스마트폰의 어떤 하드웨어 완성도라든지 품질은 상향 평준화돼 가지고 우리가 좀 하드웨어를 같이 좀 경쟁력을 끌어안고 가려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어디 고향 어디? 서산. 거기에 그 계산이죠. 유아단지 굴뚝은 도한구 기자가 만들었다. 지금 그 굴뚝에서 연기 잘 나오고 있죠? 네.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딱 두 개만. 두 개. 왜냐면 이제 짧게 안 넣어드리고 이렇게 두 개. 죄송합니다. 길었나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G.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모델. 근데 그분들이 하드웨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미래에 투자할 때 신소재에 엄청 투자해요. 근데 그 가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대거 뽑고 있고 별도로 소프트웨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유능한 인재도 들어오는 거 실리콘밸리에. 우리나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할 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갑자기 선호해요. 육성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나라에 한 2개 있던 업체가 갑자기 100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공급자가 육성한다고 많아지죠. 하니까. 예. 근데 시범 사업을 하는데 시범 사업할 때 최저 입찰제를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가 다 죽어요. 이게 말이죠. 20년 동안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럼 요즘 뉴스에서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애들 어린이들 교육 시장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액수로만 보면 되게 커 보여요. 400억대. 뭐 코딩 교육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근데 나오죠. 그걸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6,700원 내지 8,000만 원이 안 돼요. 1년에요. 네. 이 6,700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지금 시범 서비스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나누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은 본격적인 2018년도에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고 한다 하더라도 돈이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1인당 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그 비용을 치자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죠. 역시 진행자야. 탁월한 진행자. 저도 아까 전에 이런 프로를 없으면 어떡해. 정말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뭐 권 기자 이야기나 도 기자 이야기가 참 뭔가 지금 연결고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김종철 기자 이야기도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뭐죠? 일단 한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슨 포켓몬고 얘기도 하시고 알파고 얘기도 하셨는데 구글이나 그 뭐 닌텐도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 제휴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삼성이 그 미국에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인 밀크 서비스를 접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 진출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그 기술과 우리가 가진 리소스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요. 애플도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할 때는 비츠뮤직을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후발주자니까.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인데
한국의 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 중에 74%가 상속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자수성가를 한 비율은 2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자수성가 비율이 71%고요. 중국은 무려 98%입니다. 중국은 계속 창업을 하고 인수 합병이 일어나고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한국은 경직돼 있어요. 많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기술 베끼기 이런 거를 포털에서 쳐보시면은 그 사례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 포털들이 그러고 있던데? 포털 저번 주에 카카오에서 새로 출시된 그 치즈라는 카카오판 카메라 필터 앱이 하는 역할이 네이버 자회사 캠프 모바일이 히트시킨 스노우랑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에 스노우는 해외에 있는 스냅챗을 모방한 거고 그러니까 모방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랑 제휴를 했다가 이 서비스를 한번 제휴해서 해보니까 잘 되네? 그럼 야 제휴 끊어. 우리가 개발할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거 아닐까요? 그 벤처 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 벤처의 불행은 실패의 잔혹함보다는 성공의 비루함에 있다. 그게 뭐냐면 멋지네요. 실패를 할 수는 있어요. 도전을 하다. 그런데 성공을 해도 다른 데서 베껴서 대기업이 베껴서 자기들은 살 땅이 없어지고 아니면 아주 헐값을 부는 거죠. 인수하기 싫어? 그럼 인수당하기 싫어? 그럼 우리는 똑같은 서비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벤처들이 의욕이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 기자의 마지막 주제가 규제거든요. 규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좀 억지라고 봤습니다. 규제, 살릴 것만 살리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IT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혹은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규제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는 저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관성적으로 이루어질 낡은 규제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지도 만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법이 60년대 법이에요, 무려. 60년대 법으로 2016년 지금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파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좀 혁신이 좀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그 법 규제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무엇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IT 규제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것만 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허용할 테니까 요것만 하지 말아라라고 규제를 하더라고요. 전 이렇게 규제 관련해서 요 두 가지 정도가 좀 혁신적으로 좀 개선돼야 IT 환경이 좀 더 좀 부드럽게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 얘기, 이 네 가지 이야기만 잘 해결되면요. IT 한국은 말이죠. IT 진짜 강국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자 테크수다 도와주신 분들 이제 오 기자는 이제 백수니까 잘 살길 바라고 권 기자는 계속 이제 간부 역할 잘 하시면 되고요. 또 도라이브 또 잘하고 있죠. 도라이브 그리고 덕이요 화이팅 하시고 자 티타임 테크수다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렛츠 하면 티타임 외치는 걸로 테크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렛츠 티타임. 이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거야.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일단 테크수다의 A조, B조, 1조, 2조 이렇게 있죠. 그들은 1군, 2군, 1진, 2진 표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자, 그분들 모시고 함께합니다. 일단 1조. 그 1조 요 왼쪽에 있는데 아니 왜 저기가 1조예요? 왜요? 지금 소개하는데 소개로 막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자, 왼쪽 조. 왼쪽 조는 김장철 도안구 기자. 그리고 좌파신가요? 오른쪽 조. 이 사람 오늘 막 던지네. 네. 자, 오른쪽 조. 도안구, 여자. 오른쪽 조 오원석 권명강 기자 함께합니다. 다시 합시다. 자, 도저히 편집 각이 안 나오네요. 안 나. 여러분들 지금 이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유쾌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KBS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죠? 아니 별 상관없는데. 상관없어. 오늘은 가물의 영광이었니 뭐니 이러더니 테크 수다가 왜 수다인지 아세요? 죽을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을 잘 버무리다. 우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테크수다 아마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크놀로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테크 수다가 먼저 있어서 테크 수다를 못 쓰고 아니야, 테크 수다로 아니야. 한 거잖아요. 테크 수다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고 죽을 수다 이런 표현이 있더란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수다라는 거는 못 먹는 것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먹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죽수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티타임이 계속 된다면 티타임이 예, 참 더 뭐 강국이 티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뭐 하나만한 얘기라서 사실 뭐 의미는 없는데 티타임이 후배된 도리로 좀 낯뜨거워서 아니 그러면 권 기자는 티타임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방금 저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저했어요. 저는. 이 권 기자는 저기 넌 이제 못된 것만 그 배워가는구나. 티타임이 이제 끝난다고 했더니 뭐 저기 뭐 다른 뭐 방송 아니 그 프로그램 뭐 거기 김소정 잘렸습니다. 김소정 캐스터랑 사진 찍을 그런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티타임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진심으로 김서정 씨와 사진 찍은 것만 건져간다고 생각해요. 저기 작가님 저 제자리에 김소정 캐스터 그 합성해 주세요. 나중에. 그래요. 예, 자 잘났고요. 예. 네, 오늘의 티. 이 티타임이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유재석, 이만희, 김소정 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4년을 했어요. 제가 또 보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197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끝나게 이제 되는데 선에서로 또 뭐 특별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이 200회가 됐어요. 아, 어려운 IT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겠다라는 네. 취지로 이 티타임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첫 방송이 2012년 7월 12일이었어요. 예.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제를 신약으로 인터넷 전용 콘텐츠로 시작이 됐었는데 2012년 10월 8일 날 이제 KBS 1TV에 이제 지상파에 무려 방송이 새벽 3시였습니다. 새벽 3시. 중요한 것은 이 3시에 시작한 것이 이 무려 거의 프라임 타임 때라고 할 수 있는 11시 때. 그렇죠. 네, 그게 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가려져 있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뭐 코너들도 다양했죠.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이제 오늘의 티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이제 소정 씨가 나오셨던 뭐 위클리 티, 티 트렌드, 이슈 메이커, 뭐 소셜리티, 테크 수다, 인사이트 IT 등 정말 다양한 코너들이 시도가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13년부터 IT와 콘서트가 합쳐져 있는 이 IT 콘서트라는 것을 3년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IT 산업과 숨쉬기 위한 스타트업 오디션이라든지 뭐 토크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행사들도 개최가 됐었고요.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해외 IT 행사들도 방문을 했었죠. CES라든지 구글 I/O, 뭐 애플 WWDC, 뭐 G스타, 뭐 E3 등 정말 다양한 곳을 다 다녔던 200회간의 여정이 아니었나라고 일단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예. 예. 이제 이 정도 인지도 가졌으면 떠날 때 됐죠, 뭐. 예. 제가 지금 웃고 있나요? 웃고 계시네요. 이슈 정리를 이제 카테고리로 좀 나눠보면 꽤 되죠. 네, 저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200회 되는 방송을 네. 4개 카테고리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모바일이 가장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 기술, 전망, 생활 속의 IT,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 나가서 했었던 컨퍼런스 행사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물론 콘텐츠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줬던 그런 배경들까지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의 기술은 이제 홍채 인식을 통한 뭐 친문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헬스케어 등의 이제 각종 기술은 물론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드론,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서 이런 트렌드들을 좀 이야기들을 나눴었고 전문가들을 너무 빨리 모셔서. 했어요. 그렇죠, 너무 빨랐죠. 그리고 이제 생활 전반의 IT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한 건물이라든지 뭐 이제 IT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직업, 특허, 역사. IT 업계의 이제 핫한 인물들도 초대했었죠. 엘 슈미트 회장이 나와서 이제 직접 단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CES, MWC 그리고 뭐 WWDC, 뭐 애플 신제품 발표 등을 직접 가셨어요. 그렇죠. 셀카봉으로 뜨셨죠. 셀카봉 찍는 이달에 뭐 사진 기자상 받으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말이죠. 그 수많은 외국 기자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아, 너무 아쉬웠던 게 맨날 미국 같은 그런 컨퍼런스나 이렇게 좋은 거 있으시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데려간다고 몇 번을 얘기하시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항상 네. 갔다 오시면 정리 코너를 해요. 갔다 오시면 정리 코너를 하는데 여기 한 3분이 앉거든요. 네. 저 빼고 다른 분은 다 갔다 오신 분들이고 저는 심지어 저는 더빙을 맨날 해요. 화면 보면서. 지금까지 도쿄에서 영국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에서 지스타 현장에서 E3 현장에서 지금까지 티캐스터 김소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 티타임을 몇 개의 키워드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초 그리고 최고 이 의미가 아닙니까? 높은이 아니고 최고. 최고. 네. 아. 올해는 네, 한자를 잘 보셔야 예, 됩니다. 예. 그리고 융합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공중파 IT 프로그램이었다. IT라는 주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좀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이 방송 자체가 이 IT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메인 코너보다 재미있었던 서브 코너들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2013년 10월 3일부터 소셜리티라고 그래서 한 주간의 IT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SNS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 이제 42회 1년 동안 이제 계속 진행을 했고 테크수다라는 것이 이제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못 갖던 것들이 이제 캐릭터를 잡아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테크수다 시즌 2가 2015년 4월 16일 날 시작이 되면서 테크수다는 이제 티타임에 빠지면 안 될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일각에서는 IT 관련 자료를 준비하려면 일단 티타임을 좀 찾아본다. 이 IT계의 수학의 정석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티타임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영향력을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종 IT 기기들이 티타임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공개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구글 글래스였죠. 또 이제 IT 방송이면 IT 방송답게 모바일 기기 자체를 활용한 방송 편집이라든지 최초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만 해도 사실 네. 이제 CES 라스베가스 가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네. 방송을 시도했는데 그게 어찌됐든 국내 미디어에서는 최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선도하는 이 방송이다 보니까 제품 개발자나 마케터들도 함께 많이 나왔어요. 네. 뭐 V10 개발자나 아임백 홍보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또 애니팡을 개발했었던 개발자나 대표, 또 뭐 김기사의 비밀과 인수 과정까지 정말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거쳐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 또 술을 한잔 하면서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섭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자체의 마지막 키워드로 저는 이제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꼭 꼽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IT 콘서트 또 한 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이제 테크스타 스타트업 오디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크로스 미디어라고 그러죠. 뭐 유튜브, 페이스북, 포털 사이트들 통해서 본방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내용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했었던 이 진정한 융합의 아이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끝끝내 제가 이제 하지 못했던 과제도 있어요. 이를테면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만 해도 미디어들이 막 나가서 자신의 생각과 뭐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분위기가 없었고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으나 안 되더군요. 안 나오려고 합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IT 콘서트라고 부르는 부분은 뭔가 좀 융합을 시도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IT를 가지고 마술을 해보자. 그 과 IT를 결합시키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졌고 오케스트라와 로봇의 또 융합하는 어떤 그 공연들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음악 얘기하면은 소정 씨를 빼놓으면 안 되죠. 소정 그렇죠. 씨가 IT 기기를 활용해서 네. 피아노도 직접 치시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공연도 하셨던 그 기억도 나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그 터치 대형 터치 네, 패드죠. 터치 그걸 스크린에 가지고 이제 테이블에. 연주를 하면서 기억이 나네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 네, 맞아요. 그걸 또 라이브로 불렀던 그런 노래도 네. 처음 불렀던 네,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네. 건반도 방송에서 처음 했던 거였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실제 건반도 아니고 이게 터치 스크린이니까 아 내가 정말 이 융합의 한 가운데 있구나 네. 이런 걸 느끼는 맞습니다.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티타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원년 멤버예요. 원년 멤버. ICT 국내 최고의 컨설팅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로하 컨설팅에서 그 T트렌드라는 그런 코너를 가지고 거의 처음부터 같이 했죠, 그죠? 저희가 보니까 정말 거의 한 300개에 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300개로 저희가, 했어요. 네.
가장 많이 그동안 그 소개되었던 카테고리는 크게 이제 소셜 서비스 쪽,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 인터넷, 커머스나 미디어 콘텐츠, 빅데이터 이런 이슈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고 나서 투자를 좀 받는다거나 아니면 인기도가 좀 높아진 서비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작년 5월에 저희가 그 인테리어 비교 견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집닥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했었는데 올해 초에 한 4억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또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저희가 소개했던 프렌트립, 지금은 프립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14억 원을 투자 유치를 했어요. 유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진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이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 사실 이제 T트렌드가 그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막 아이디어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막 얘기도 했어요. 이거 되겠어요,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무엇보다도 테크스타.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 오디션인데 순위권에 오른 분들 회사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그 테크스타에서 순위권 차지했던 업체들 중에서 그 프로그래밍용 키트 개발하던 네. 업체 있잖아요. 헬로북스라는 그 업체가 하나금융지주로부터 한 14억 원 정도를 방송 이후에 투자 유치를 해서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패자 부활전 개념으로 이 방송을 했던 취지와 딱 부합하는 그렇죠. 그런 성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기억에 남는 그 순위권 중에 한 팀은 전자담배의 흡연량을 체크하는 시그비트라는 그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제품도 출시를 했고 또 여기저기 미디어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티타임이 했던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코너, 위클리티예요. 한 주간의 이제 주요한 IT 뉴스를 이제 정리해서 브리핑하는 네. 이런 의도로 만든 이제 코너인데 어떻게 그 위클리티 하면서 소정 씨에게도 좀 도움이 됐어요? 이 IT 뉴스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느낌이기도 했고 일단 쉽게 알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이 있었던 거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약간 한 줄 정도씩 조금 멘트를 했었어요. 네. 그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역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법이네요. 빛 좋은 괴살구가 바로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어가는 스미싱 피해, 친구 결혼 의심하고 택배 아저씨도 다시 보자. 수위 조절을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사실 뭐 아직까지 뭐 소송 걸리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좀 더 세게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저도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매주 하다 보니까 그 오프닝 멘트를 다 그냥 외워서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만 하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티 당신을 위한 IT 뉴스를 정리합니다. 뭐 이런 거. 마지막에 안녕. 네. 이렇게 했는데 어깨를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좀 돌아봤는데요. 각자 말이죠. 티타임 하면서 또 뭐가 딱 남는 거 뭐 있으시면 한마디씩. 저는 사실 이제 좀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감이 좀 오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단순히 신기하거나 흥미가 있거나 이런 사례가 아니라 좀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티트렌드의 코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애착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미디어에서는 가장 최신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게 주 목적이었던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사이트 IT 같은 경우는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그거를 그 뿌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파헤쳤던 실생활에서 알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좀 깊이 파서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1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했었던 이제 소셜리티가 이제 제일 마음에 맞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그 SNS 상에서 그 주에 화제가 됐었던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도 많은 훈련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소셜리티가 끝날 때가 2014년 10월 23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별처럼 이제 제가 잠시 있다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3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 티타임 방송도 또 금방 우리 앞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수로서 매년 했었던 IT 콘서트가 그 갈증을 좀 해소해 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지만 보시는 분들도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페스티벌처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런 게 좀 매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찾아뵙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200회잖아요. 마지막 회 주제를 돌아볼 때 IT는 네모다. 뭔 거 같으세요? I와 T가 T잖아요. 네. Imagine and
think. 분위기 뭐세요, 지금? 너무 네, 어렵습니다. 예. 그냥 짧게 상상하라, 생각하라. IT는 상상하다. 예, 상상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티타임을 함께 해준 출연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티타임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어깨를 들썩들썩. 네, 지난 4년간 함께했던 티타임 마지막 시간 어떠셨습니까? 이 티타임을 만든 이유는 IT는 결코 어렵지 않다. 가까이 있고 생활 주변에 있고 쉽고 재밌다라는 것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IT 강국에 걸맞기 위해서는 IT 지식도 대중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티타임은 이렇게 끝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티타임은 계속될 겁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약해 보면서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